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교육사회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생각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사회나 개인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변화될까요? 아마도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의 모형 많이 아실 겁니다. 산업혁명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달리는 기차 한두 번쯤 보셨죠? 요즘은 대부분 전기로 이동을 하지만 자동차 때문에도 사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바뀝니다. 요즘은 가장 변화였던 동력이 되는 게 뭘까요? 요즘 개인이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컴퓨터보다 더 자주 접하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신교육사회학의 등장 배경과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교육사회학의 등장 배경 뭐일까요?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원인은 네 가지를 둡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영국에서 종합 중등학교 개혁을 실시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1944년이면 2차 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도 그때 교육법을 개정해서 복선형 중등교육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그라마 스쿨, 테크니컬 스쿨, 마던 스쿨 이렇게 이제 중등학교 교육 제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초등교육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난 애들은 그라마 스쿨로 보내고 중간쯤 되는 학생들은 테크니컬 스쿨로 보내고 이제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마던 스쿨로 보내자 이런 의도로 이제 복선형 중등학교 제도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뜻대로 잘 안 됐다라는 거죠. 11세, 11세 미만의 어떤 시험 결과에 의해서 이제 학교를 보내기로 했던 의도였는데 잘 뜻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죠? 중상류층 자제는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 진학을 하는 어떤 문법 학교, 좋은 학교로 가고 그라마 스쿨로 가고 하류층 자제는 결국엔 이런저런 상황에서 계속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결국엔 의도한 대로 안 됐다는 그런 결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식사회학의 영향이다. 지식사회학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이런저런 내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교육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이론은 거의 대부분 절대적 지식이 아니고 사회적 세력 관계를 반영한 지식이더라. 그래서 학교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지식의 사회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학교 교육은. 지식의 사회성이란 건 뭐냐? 그럼 실제 사회를 살아가는데 유용한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학교가 너무 이상적인 교육을 추구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회 인간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했던 학문이 뭐냐? 그게 현상학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상을. 이 현상학자들은 뭐라고? 모든 지식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 좋은 지식이라도 내가의 의식 구조가 그건 좀 뭐 지식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라는 거야. 생활 세계가 모든 이론이나 지식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현 생활 세계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인간의 반성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반성 능력. 동물들은 후설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물들은 인식 능력은 있으나 이것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반성 능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철학은 통찰에 대한 추구라는 거다. 통찰에 대한 추구. 그래서 인간의 반성 정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럼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고치고 내 행동을 수정하고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 더 나아지려는 노력은 다 반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후설이라는 학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서 후설의 현상학이라고 이제 뭐 얘기하거나 뭐 표현하는 저서들도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해석 패러다임의 영향이다. 규범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미시적이고 내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규범적 패러다임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해석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고 이 해석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패러다임 우리가 패러다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단순하게 보면 패러다임이라는 건 뭘 말하냐? 어떤 한 시대 그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 의식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은 항상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자꾸만 바뀐다라는 거죠. 바뀐다. 이 네 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신교육 사회학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규범적 패러다임은 어떤 법칙이나 원리에 맞는 규칙적 행위 양식을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이거고 이제 뭐 이건 용어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규칙적 행위 양식.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정당한 거예요. 점심 안 먹으면 그거 안 먹은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 패러다임은 뭐냐? 아니 뭐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규범적 패러다임에서는 안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자, 해석 패러다임에서는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안 먹냐?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미나 그 원인을 찾아보자. 이게 해석 패러다임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치, 동기, 의미 부여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는 게 해석 패러다임이다. 자, 그래서 이 수용적 이 신교육 사회학에서 가지는 학교 교육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그게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하나는 수용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관점입니다. 이 해석 패러다임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외부가 아니라 학교 내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규범적 패러다임에서는 학교 교육의 성과나 효과나 뭐 학업 성취도를 다 어디에서 원인을 주로 찾으려고 했냐면 학교 외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거는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분석을 했던 것이고 이 해석 패러다임이 적용된 신교육 사회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외부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부를 봐야 된다. 내부를.
여기서 학교 내부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뭘 배우냐. 가장 중요하게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학교 교육과정 아니겠어요. 교육과정. 그죠? 배우는 내용을 통틀어서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사 학생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시작을 했다. 미국에서는 신교육사회학을 교육과정사회학이다.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사회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설명을 하는데 내용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